메이저리그, MLB, 2026년 파업 가능성의 연봉 상한선 검토. MLB는 지금까지 샐러리 캡을 도입한 적이 없지만 리그와 팀 관계자들은 2026년 12월에 시바 선수 샐러리 캡가 만료됨에 따라 샐러리 캡을 어떻게 적용할지 고려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2025년 4월 10일 오후 8시 20분 GMT 플러스 구출처 CNBC. 알렉스 셔먼, CNBC 및 밀리언 리조, CNBC 제공. 수십 년 동안 메이저리그 야구는 미국 주요 스포츠 리그 중에서 유일하게 샐러리 캡이 없는 리그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팀 소유주들은 내년 말에 그 역학을 시험해 볼 수도 있습니다.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에 따르면 MLB 구단주들과 롭 맨프레드 커미셔너 사무실은 리그가 선수들과 새로운 단체 협약, 시바을 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새로운 리그 경제 구조가 어떤 모습일지 비공개적으로 고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리그의 현행 단체 협약, 시바은 2026년 12월 1일에 만료됩니다.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에 따르면 MLB 관계자들은 샐러리 캡과 샐러리 하한제 도입을 논의해 왔다고 합니다. 논의 내용은 비공개라 익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메이저리그 선수노조 MLB 플레이어즈 어소시에이션은 오랫동안 샐러리캡 도입에 반대해왔으며 선수노조 측은 입장이 바뀌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현재 시바가 만료되는 내년 12월에 파업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양측의 상반된 입장을 고려하면 그럴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만약 MLB 구단주들이 샐러리캡을 강제로 통과시키는 데 성공한다면 수십 년간 무제한적인 지출로 이어졌던 리그 내 팀 간 지출 불균형이 해소될 것입니다. 이러한 형식에 대한 비판론자들은 이러한 변동성으로 인해 경쟁 불균형이 발생하여 팬들의 만족도가 떨어지고 소규모 시장에서 스타 선수들의 이탈이 발생한다고 주장합니다. 미국의 나머지 세대 주요 스포츠 리그인 NFL, 미국 프로풋볼 리그, 미국 하키리그, NBA, 미국 프로농구는 모두 샐러리캡을 두고 있습니다. N은 2005년에 샐러리캡을 도입했고 NFL은 1994년에, NBA는 1984년부터 샐러리캡을 시행해 왔습니다. MLB는 사치세와 수입 분배를 유지하고 있지만 팀이 선수 명단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한 공식적인 제한은 없습니다. 만프레드는 지난주 FS1에 더 허드에서 급여 상한선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팬들, 특히 소규모 시장의 팬들에게서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라고 만프레드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협상이 끝나기까지 2년이나 남았다는 것입니다. 아직 다음 협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논의하거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시점이 오기 전에 많은 것이 해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MLB에서 최고 지출팀과 최저 지출팀 간의 지출 차이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시즌 뉴욕 매츠는 선수들에게 3억 2,300만 달러를 지출했습니다. 마이애미 말린스는 6,700만 달러를 약간 넘는 금액을 지출했습니다. USA 투데이가 입수한 MLB 계산에 따르면 2025년에 선수들에게 2억 달러 이상을 지출하는 팀은 9개, 1억 달러 미만을 지출하는 팀은 5개입니다. LA 다저스는 리그의 사치세를 포함하면 5억 달러 이상을 지출하게 되는데 이는 올해 계약금 지급 연기를 포함한 계약 규모를 고려하면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매트는 4억 달러 이상을 지출할 예정입니다. 맨프레드는 이번 주 뉴욕 타임스 기사에서 이러한 큰 격차는 엄청난 불평등 문제의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시즌을 시작하면서 우승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느끼는 작은 시장의 팬들에게도 공감합니다. 만프레드는 말했다. 저희 팀의 경기력은 시즌 시작과 동시에 팬들이 희망을 갖는 데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MLB가 샐러리 캡 설치를 고려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994년 지출을 둘러싼 교착 상태로 인해 MLB 파업이 발생했고 그해 월드시리즈가 취소되었습니다. 당시 선수들은 샐러리 캡을 성공적으로 막았고 2013년부터 MLB파 회장을 맡고 있는 토니 클라크에 따르면 그 이후로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MLB파 회장 토니 클라크는 2월 뒤 애슬레틱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항상 최대한 자유로운 시장 시스템을 구축해왔습니다. 개별 선수가 자신의 서비스에 관심을 보이는 팀들의 지원을 받으며 자신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캡은 연봉 먹이사슬의 어느 위치에 있든 상관없이 궁극적인 연봉 제한 장치인 인위적인 지렛대입니다. 양측 모두 교착 상태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MLB파는 스타 선수가 아닌 선수들의 파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소위 전쟁 자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노조의 계획에 정통한 관계자에 따르면 2026년 12월부터 이를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자금은 야구 카드, 비디오 게임, 기타 상품의 라이선스 수수료에서 조달됩니다. 전쟁 자금의 규모는 불분명하지만 이 문제에 정통한 사람들은 역대 최고액으로 간주되었던 마지막 협상보다 더 크다고 말한다. 노조 집행위원회는 지난 12월 현재 노동계약을 대체하기 위한 협상을 준비하기 위해 2024년 허가 자금의 100% 지급을 보류하기로 투표했다고 관계자들이 전했다. 지출의 분산. 선수 노조는 급여 상한선 도입이라는 개념을 계속해서 반대해왔지만 MLB의 경제를 개혁하는 것이 선수들에게 이로울 수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NBA 리그 운영 전 사장이자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프로스포츠 리그와 프랜차이즈의 사업이라는 과목을 가르치는 조엘 리트빈에 따르면 MLB의 평균 연봉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4.1%의 성장률을 보인 리그 수익 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리트비는 NBA, NFL에서는 그런 경우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들 리그는 상한선이 있습니다. 리트비는 지난달 스포츠 비즈니스 저널 기고문에서 다른 리그처럼 연봉이 매출에 연동되었다면 선수들은 그 기간 동안 23억 달러의 추가 연봉을 받았을 것이라고 썼습니다. 그의 계산에 따르면 선수들의 연봉은 지난 10년간 매년 3%씩 상승했습니다. 리트비는 1988년부터 2015년까지 NBA에서 근무하며 수년간 NBA의 샐러리 캡을 관리했습니다. 그는 팀과 선수 모두에게 가장 좋은 결과는 샐러리 캡 수입 분배 시스템인데, 이를 통해 경쟁적 실력주의를 촉진하고 선수와 팀 모두가 수입 샐러리 불균형으로 인해 겪는 경제적 위험을 없앨 수 있습니다. 라고 썼습니다. MLB파는 연봉 하한선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자유시장에서 선수가 벌 수 있는 수입에 대한 제한은 용납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무제한적인 지출은 야구계에서 초대형 계약으로 이어졌습니다. 매치가 이번 오프시즌 후한 소토와 맺은 15년 7억 6,500만 달러 계약이 그 예입니다. 이는 미국 스포츠 역사상 최대 규모의 계약입니다. 이 계약은 2023년 오타니, 쇼헤이가 체결한 10년 7억 달러 계약을 넘어섰지만 오타니의 연봉 7천만 달러는 여전히 미국 내 최고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LB 최고의 선수들은 현행 규정의 혜택을 받지만 대부분의 선수들은 큰돈을 벌지 못합니다. 이는 스타 선수들이 가장 큰 계약을 따내는 다른 스포츠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봉 하한제라는 개념이 MLB파, 메이저리그 선수협회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소규모 구단들은 26인 로스터에 더 높은 연봉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경쟁 균형. 커미셔너 사무실, 구단주, 그리고 경영진은 법적으로 다가오는 시바, 커뮤니케이션 계약을 공개적으로 논의할 수 없지만 비공개적으로는 규칙 변경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리그 전반의 경영진들은 이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가 커지고 있음을 시사했는데, 놀랍게도 현 리그 규칙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는 두 팀인 다저스와 매치에서 일하는 경영진도 포함됩니다. 다저스 CEO 스탠 카스텐은 지난해 월드시리즈 우승 직후 CNBC 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더 큰 평등이 야구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경기당 수익이 하위권 팀보다 10배나 높다는 사실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리그 내에서 수익 배분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격차를 줄이고 싶지만 다른 방법으로도 이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스포츠에서도 많은 사례를 보고 있습니다. 매치 야구 운영 부문 사장 데이비드 스턴스는 올해 초 CNBC 스포츠 인터뷰에서 카스텐의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야구계에서 지출 격차를 해소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스턴스는 말했다. 미러키나 템파 같은 시장에서 스타 선수를 드래프트하고 육성하고 계약하고 육성할 때 그 스타들을 더 작은 시장에 묶어둘 수 있는 능력과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스포츠에서도 이를 실현하는 방법을 찾아냈지만 야구는 이를 실현하는 데 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일부 스포츠 팬은 왕조를 좋아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동등성이 높을수록 팬 참여도가 높아집니다. 적어도 NBA에서는 그렇습니다. 애덤 실버 커미셔너가 10월 CNBC 스포츠에 말한 바에 따르면요. 실버는 경쟁이 심할수록 리그에 대한 관심이 커진다는 것은 데이터를 통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월드시리즈 우승팀 10팀 중 8팀은 해당 연도에 가장 비싼 연봉을 받는 상위 10개 팀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지적했듯이 1998년 이후 연봉 상위 5개 팀은 시즌 평균 89승을 기록한 반면 하위 5개 팀은 시즌 평균 74승을 기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LB 플레이오프의 무작위성은 월드시리즈 우승팀을 동률로 만들었습니다. 1998년 이후 MLB는 16번의 월드시리즈 우승을 차지했는데, 이는 다른 주요 미국 스포츠 리그보다 많은 수치입니다. 그러나 1998년 이후 페이롤 하위 10위권 팀으로 월드시리즈 우승을 차지한 팀은 단 한 팀뿐입니다. 바로 2003년 플로리다 말린스로 지출 규모 21위를 기록했습니다. MLB파는 매츠 1986년 이후 월드시리즈 우승이 없음 나 다저스 지난 36년 동안 단 이번의 챔피언십 우승에 그침와 같은 팀의 과도한 지출보다는 인색한 구단주를 경쟁력 저하의 주요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알쓰는 문제. 다저스의 카스텐이 지적했듯이 MLB 팀들의 지출 불일치를 유발하는 요인 중 하나는 지역 미디어 수익입니다. 전국적으로 경기가 중계되더라도 MLB 팀들은 각 팀의 경기 대부분을 지역 채널에 의존해왔습니다. NBA와 N도 지역 채널을 통해 경기를 중계하지만 전국적으로 시청할 수 있는 경기는 더 다양합니다. 다저스는 차터 커뮤니케이션즈, 원래 2013년 타임 워너 케이블과 체결와 맺은 25년 계약을 통해 매년 3억 달러 이상을 벌어들이는 반면 말린스 같은 소규모 시장은 약 5천만 달러를 벌어들인다. 케이블 방송에 가입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지역 스포츠 네트워크가 유료 TV 제공업체에 의해 더 비싼 패키지로 분류되면서 가입자 수가 더욱 줄어들면 그 수치는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 네트워크 중 가장 큰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메인 스트리트 스포츠는 올해 초 구단들과 재협상을 통해 오랜 파산에서 벗어났습니다. 일부 구단은 더 낮은 수수료를 받아들였고 다른 구단들은 다른 옵션을 찾아 기존 네트워크에서 손을 뗐습니다. MLB의 전국 중계권 계약은 2028년에 만료되며 MLB의 목표는 기존 및 신규 미디어 파트너 모두에게 더 많은 경기 패키지를 판매하는 것입니다.
이는 NBA가 최근 체결한 770억 달러 규모의 계약과 유사하다고 관계자들이 전했습니다. MLB는 또한 지역 중계권의 상당 부분을 회수하여 새로운 전국 패키지로 판매할 계획이며, 이는 현재 알스느 중심의 모델을 대체할 것입니다. 그러나 업계 은행가들과 컨설턴트들은 MLB가 더 큰 규모의 경기 패키지를 확보하더라도 NBA나 NFL과 유사한 블록버스터급 중계권 계약을 따낼 수 있을지 회의적입니다. MLB가 NBA나 NFL처럼 막대한 중계 권료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샐러리 캡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MLB는 최근 스트리밍 업체들과 계약을 맺었지만 수익은 훨씬 적었습니다. 로크는 무료 광고 기반 스트리밍 서비스인 로크 채널에 연간 1천만 달러를 지불하여 18개 경기를 중계하는 반면, 애플은 프라이데이 나잇 베이스볼 스트리밍에 연간 8,500만 달러를 지출합니다. 에즈피엔은 올해 초 MLB와의 연간 5억 5천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파기했는데, 이는 스포츠 미디어 대기업이 과도한 지불을 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퍼킨스 코이 스포츠 산업그룹 공동의장인 시린 말카니는 2028년이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리그는 새로운 단체 교섭 협정을 체결할 것이고 샐러리 캡을 도입하려 할 것입니다. 샐러리 캡이 없다면 팀 간의 빈부격차가 심화될 것입니다. 지역별 미디어 중계 권료 격차까지 더해지면 급여 지급에 있어 실질적인 격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알렉스 셔먼은 CNBC에서 미디어를 담당합니다. 릴리언 리조는 CNBC에서 미디어, 스포츠 및 기타 비즈니스 뉴스를 담당합니다. NBC뉴스닷컴